네, 이제 마지막 남은 팀 바로 버팔로 빌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13승 4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우승 차지했고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진출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칩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었던 빌스였는데 올해도 빌스에게 주어진 미션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얘기하지만 결국은 칩스를 넘어서야 돼요. 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칩스를 넘어서고 이제 슈퍼볼에 진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 2월에 나이너스 홈구장인 이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이 60번째 슈퍼볼에서 프랜차이즈 사상 첫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빌스의 미션이 되겠죠. 예, 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뭐 배부른 소리 아니냐는 뭐 지적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 뭐 5할이 목표인 팀들도 있고 뭐 네. 플레이오프 진출이 뭐 수건이 팀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글쎄요. 뭐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꽤 높은 빌스 입장은 너무 좀 편안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빌스는 또 빌스 나름의 예, 또 간절함이 있고 또 절박함이 있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결국 뭐 우승 못하는 건 똑같거든요.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패치와 함께 제가 또 아스날을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스날이 지금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승점을 딴 팀인데 우승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결국 우승 못하면 우승 한 팀만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뭐 계속 2등을 했었지. 그 시즌에 누가 2등 했더라?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그 팀을 응원한 팬들이나 기억나지. 결국은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이 빌스에게 조금 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빌스가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이마크 스타디움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 건너에 뉴 하이마크 스타디움이 이제 아주 멋지게 지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신구장으로 가는 거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지금 쓰고 있는 구장을 떠나기 전에 예, 만약에 슈퍼볼 우승을 한번 하고 갈 수 있다면 네, 그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감도 보면 정말 기가 나거든요. 네. 경기장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경기장에서 이루지 못했었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빌스의 시즌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쿼터백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 시즌에 조시 앨런이 커리어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는데 결국 또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칩스에게 3점 차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슈퍼볼 진출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뭐 슈퍼볼도 슈퍼볼이지만 앨런이 주전 쿼터백이 되고 난 이후에 칩스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4전 전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앨런도 앨런이지만 빌스 팬들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겠죠. 네, 음, 그래서 이번 시즌도 또 그 기회를 얻는 것이 또 1차 목표고 만약에 이제 기회가 온다면 네, 그것을 이제 해내는 것이 예, 두 번째 목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앨런이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뭐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빌스에게 이제 워낙 큰 존재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 팀의 전체적인 공격 전술이 패싱에서 이제 러싱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다 보니까 앨런이 이제 패스 시도 횟수도 좀 줄고, 뭐 그에 따라 이제 패싱 야드도 좀 줄었습니다만, 뭐 특기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인터셉션 기록이 23년 대비 24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앨런 같은 약간 이제 리스키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쿼터백에게는 굉장히 좀 어, 인상적인 네, 그런 기록의 변화, 어떤 개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앨런이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한 4년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걸 무효화시키고 2025년부터 30년까지 6년 3억 3천만 달러라는 신규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 평균으로 따지면 5천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받는 건 맞긴 해요. 이게 5,5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앨런의 어떤 경기력, 지난 시즌에 MVP를 받은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돈을 더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앨런이 어떤 이제 팀의 셀러리 캡 관리를 위해서 본인의 그 컨트랙트를 조정을 했다는 부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팀 프렌들리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음. 계약 구조 자체도 이번 시즌에 선수 영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브레이디가 계약을 이제 팀 친화적으로 가져가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패트리어츠였잖아요. 그것과 좀 유사한 느낌의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싸게 계약을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팀 프렌들리 계약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2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제 계약이 유효한 이 미첼 트루비스키도 뭐 특별한 이제 이적 없이 네, 이번 시즌도 빌스의 넘버 2 이제 백업 쿼터백 역할을 예,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 러닝백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 첫 러싱 야드 16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던 넘버원 러닝백 제임스 쿡 선수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4,800만 달러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이제 뭐 2023 시즌에 더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터치다운이 두 개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조 브레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뭐 러싱 공격의 비중 자체가 좀 늘었고 그러면서 제임스 쿡이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냈고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 쪽에서 기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봐도 이제 레드존에서 제임스 쿡이 러싱 시도를 했던 비율이 뭐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살리지 못했다면 네, 터치다운 개수가 이렇게까지 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쿡도 어떤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일종의 해결사 능력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지난 시즌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빌스도 올해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쿡과 일찌감치 연장 계약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뭐 레이 데이비스라든지 타이 존슨, 뭐 지난 시즌에 백업 역할을 했던 선수들도 그대로 있는 러닝백진의 상황이고요. 리시버 쪽도 이제 넘버 원, 투는 그대로 있습니다. 칼리 샤키르, 키온 콜먼 이 두 선수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나머지 쪽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맥 음, 콜린스가 이제 패트리어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중에 트레이드로 영입이 됐었던 아마리 쿠퍼가 다시 레이더스로 돌아갔습니다. 뭐 아마리 쿠퍼에 대한 이제 소식을 짧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어떤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준비 상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레이더스도 사실은 아마리 쿠퍼를 포함한 이제 시즌 플랜을 좀 짜고 있었을 텐데 음, 좀 타격을 입게 됐고 어쨌든 이제 빌스도 사실 지난 시즌에 우승 청부사 역할을 좀 원하면서 이 아마리 쿠퍼를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었죠. 네, 그래서 아마리 쿠퍼가 좀 마지막에 뭔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루지는 못하고 네, 좀 아쉽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홀린스와 쿠퍼의 빈자리가 생긴 빌스인데 이 공백을 조슈아 팔머, 일라이저 무어, 커티 세뮤얼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준수한 활약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을 했어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컨텐더 팀에 이제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있을 법한 이 확실한 에이스 리시버의 존재는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릴 샤키르도 사실 커리어에서 첫 리시빙 야드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자말 체이스라던가 티 히긴스가 있는 뭐 신시내티라던가 뭐 에이제이 브라운 뭐 디본타 스미스에게는 이글스 이런 팀들과 비교하면 사실 칼릴 샤키르와 키온 콜먼의 조합은 사실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결국 이제 빌스는 어, 한 명 한 명의 퀄리티보다는 좀 준수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뎁스의 깊이로 지금 좀 이번 시즌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조시 앨런의 이제 타겟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제 타이트엔드는 이제 달튼 kin케이드, 더슨 덕스 2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리시버진도 그렇고 어,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대신에 고루 이제 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선수들이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본인들에 맡겨진 작은 역할을 개개인이 잘 수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십시일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오펜시브 라인도 사실 지난 시즌에 프로볼에 선정이 됐었던 레프트 태클 디온 도킨스, 그다음에 센터 코너 맥거번을 포함해서 5명의 주전 라인업 선수가 그대로 팀에 잔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데뷔 이후에 2년 연속으로 헤매고 있는 라이트 가드 오사이러스 토렌스만 조금 분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빌스의 오라인은 조금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현재 한 10위권 언저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이제 발전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다면 전체 오펜시브 라인의 역량도 확실히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비 쪽은 사실 공격보다 변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디펜시브 엔드 조이 보사를 1년 126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 마이클 호이트를 3년 21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레리 오군조비를 1년 67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앞라인을 채웠어요.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는 이제 단연 조이보사의 이름이 좀 눈에 띄죠. 뭐 차저스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오랜 기간 활약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캡스페이스 문제로 이제 방출이 됐고 이제 빌스로 영입이 됐는데 어쨌든 뭐 보사도 NFL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직 이제 우승 반지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스에서 한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 밀러를 방출을 했습니다. 6년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왔었죠. 그때 당시에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었는데 첫 해 무릎 부상으로 11경기 출장에 그쳤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2년 차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2경기에서 태클 3개, 색은 하나도 기록을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여자친구 폭행건으로 인해서 4경기 출장 정지도 먹으면서 또 정경기 출장을 하지 못했었죠. 여러모로 이제 기대하던 퍼포먼스와도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고 경기 내적인 부분 외에도 외적인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이 선수를 방출을 하기로 빌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리시버 쪽에 아마리 쿠퍼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본 밀러가 좀 빌스가 기대했던 역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경험이 있고 클래스가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중요한 상황에서 좀 클러치 플레이를 해주고 어떤 좀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뭐 쿠퍼와 밀러 모두 그런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리 쿠퍼도 팀을 떠났고 본 밀러도 이번 오프 시즌에 결국 방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는 코너백 트레데이비어스 화이트가 1년 300만 달러로 다시 어, 빌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2년 만에 이제 빌스로 리턴을 하게 됐죠. 전성기 시절에 이제 빌스의 유니폼을 입고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뭐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화이트인데 사실 근년에는 계속 뭐 여러 팀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고 대부분의 시즌은 이제 부상 때문에 늘 좀 재기량이 안 나왔던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전성기를 보냈었던 빌스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전성기에서는 약간 내려왔지만 또 마지막 음, 불꽃을 좀 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너백 라슬 더글라스가 돌핀스로 떠났고 세이프티 마이크 하이드가 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일 윌람 선수를 달라스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를 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구성원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그 수비 쪽에 영입된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드래프트에서 9개 픽을 갖고 있었는데 상위 7개 픽 중 6개를 수비에 태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수비에 치중한 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예 좀 따로 뺐어요. 일단 이제 프런트 세븐 선수들부터 살펴보면 2라운드 전체 41번 픽으로 뽑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TJ 샌더스, 그다음 이제 3라운드 72번에 뽑은
아칸소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랜든 잭슨, 그다음에 4라운드에는 켄터키 출신의 또 디펜시브 태클 디온 워커를 지명을 하면서 디펜시브 라인에 좀 뎁스를 강화하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 이제 1라운드 픽을 사용을 했죠. 1라운드 전체 30번 픽으로 켄터키 출신의 코너백 맥스웰 헤어스톤 선수를 뽑았고 5라운드 170번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코너백 조던 핸콕 그리고 6라운드 177번으로 버지니아 텍 출신의 도리안 스트롱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1라운드 지명자인 맥스웰 헤어스톤 선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번 컴바인에 40야드치를 4.28초에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컴바인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 1위를 차지한 게 이 맥스웰 헤어스톤이었고 음, 2위가 이제 그린베이로 간 리시버 매튜 골든이었었죠.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이제 상대에게 돌파를 허용하더라도 다시 따라잡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턴오버를 유도하기 위해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이제 꼽아야 하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되게 그렇듯이 좀 프레임이 작고 그리고 이제 과감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수비 성향 자체가 좀 지나쳐서 이게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꼽히는데 뭐 이런 장단점도 사실 필드 위에 올라와야 저희가 좀 보고 뭐가 진짜 장점이구나 이게 좀 단점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헤어스톤 선수가 개막을 앞두고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IR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데뷔가 좀 늦춰질 전망이에요. 무릎 외측부 인대 부상을 당해서 일단은 최소 4주간, 그러니까 IR 리스트라는 건 이제 결국 4주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지금 진단 결과로는 이제 한 5주차 정도의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 훈련을 하면서 경기 체력을 만들고 어떤 감각을 깨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아마 실제로 NFL 정규리그 경기에서 데뷔를 하는 건 한 7주차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헤어스톤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비 쪽의 문제가 부상 그리고 출장 정지입니다. 지금 그 디펜시 태클 드웨인 카터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IR에 올랐고 지금 디펜시브 엔드 마이클 호이트 그리고 이제 레리 오군조비가 팀에 오자마자 지금 퍼포먼스 향상 약물 사용 그 규정 위반으로 각각 6경기씩 출장 정지를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헤어스톤 선수 무릎 부상으로 IR에 올라갔고 크리스티안 벤포드 그리고 트레이디비어스 화이트 이 두 선수 모두 사타구니 부상이 있는 상태거든요. 1주차 경기에 이제 트레 화이트는 결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크리스티안 벤포드도 이제 경기에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컨디션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코너 쪽에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6시간, 7시간 정도 뒤에 이 레이븐스와의 썬데이 나잇 풋볼을 시작으로 이제 2025 시즌을 출발하는 빌스인데 글쎄요. 뭐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시즌 뭐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 명씩 다 필드에 돌아오겠지만 음,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부상자들이 이제 줄줄이 나온다면 약간 초반 페이스에서 다른 팀들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우려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스페셜 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스페셜 팀 쪽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타일러 베스가 지금 엉덩이 쪽 그리고 사타구니 쪽 부상으로 인해서 IR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최소 첫 4경기를 결정을 할 예정인데 일단 빌스가 1주차를 앞두고 이제 맷 프레이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맷 프레이터를 로스터에 올렸는데 레이븐스 정도 되는 강팀과 만났을 때 사실 이제 키커가 얼마나 이제 필드골 성공률을 높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조차도 경기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맥프레이터가 얼마나 안정적인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빌스의 시즌 초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빌스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면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자원들이 대부분 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시빙 옵션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고 앨런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또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규 시즌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값 있는 베테랑을 대거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약물 문제로 지금 징계를 받은 선수들도 있지만, 뭐 이제 조이보사 같은 또 클린한 이제 베테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빌스까지 총 32개 팀에 대해서 모두 프리뷰를 마쳐봤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서 어, 미리미리 보실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11시 59분에 이제 리포트를 내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마지막 영상을 찍고 어쨌든 이제 각 팀의 첫 경기를 하기 직전에는 좀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마치 그렇죠. 이제 TV 채널에서 이제 그 경기 앞서서 프리쇼를 하는 것 같은 예, 거의 라이브에 뭐 준하는 시간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점은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올려보려고 저희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1주차 정말 오랜만에 이제 풋볼이 돌아왔으니까 일단 재밌게 즐기시고 또 1주차 리뷰를 준비를 해서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화를 거의 마쳐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패트리어츠 경기 틀어놨거든요. 지금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분노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드레이크 메이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저 음, 굉장히 표정이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말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게 좀 실감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NFL 즐겁게 또 한 시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이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쿠팡 플레이 통해서도 NFL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